2026년 7월 26일 일요일 QLD 10년 장기 투자 188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까지 제가 QLD 투자에 사용한 총 투자 원금은 1,941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플러스 18.94%, 수익금은 플러스 367만 원, 평균 단가는 69.78달러, 총 보유 수량은 18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BIT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37%, 수익금은 마이너스 5,921원, 평균 단가는 9.52달러, 총 보유 수량은 114개. 자, 참고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 친구 BITU를 100주 정도 많이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내일 월요일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QLD와 함께 모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콜 배당주 드립니다. 먼저 에이스 고배당주 플러스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3%,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8.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저의 야심 매매법 계좌 총 평가 금액은 1억 670만 9,749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박태정님, 그리고 주도 7302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소중한 후원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야심가족 분들에게 계셔서 제가 참 힘이 납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응원해주신 우리 야심가족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래서 우리 야심가족 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후원의 마음 보내주신 구독자 안병철님과 주두 7302님, 그리고 우리 모든 야심가족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야심TV 일요일 주말 특별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서 특별하게 제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보고 차트 분석과 함께 시황 분석까지 우리 야심가족 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야심가족 분들 반도체 관련 투자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이 정고점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1% 조정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볼 때 이걸 알아야 해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 저는 이유가 뭐 다른 거면 별로 그렇게 지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차트를 볼 때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여기 작년 4월부터 지난달 6월 최고점까지 겨우 1년이 좀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말이죠. 무려 플러스 313%나 급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막말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나스닥 주가나 이렇게 쏙쓰리나 그죠, 반도체 주가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때 이런 표현 했잖아요. 비트코인만큼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오면 한국의 코스피만큼이나 엄청나게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코스피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상승과 또 변동성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 마이너스 31% 주가의 조정을 받은 거, 이건요 지금 그냥 당연한 것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왜 빠졌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게 될까? 예, 제 차트 분석상의 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있다가 시황 정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 영상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차트만 봐볼게요. 차트. 자, 차트상으로 본다면 저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코스피 6,424포인트가 이번 코스피 주가의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언제나 똑같아요. 어제가 똑같이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참고만. 야심TV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닥이야 막 들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한번 저의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6,424포인트를 리테스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내려왔다면 쌍바닥을 그리면 다시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리테스팅하면서 쭉 한번 떨어져 줘야 그때 개미떼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줄이죠. 빨간 줄 또 검은 줄 있죠. 검은 줄이 6,34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424포인트 빨간 줄에 살짝 더 내려오면 개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다 끝났어 막 이러면서 완전히 탈탈 털리겠죠. 이거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주가가 여기 6,424포인트를 내려와서 100포인트 더 내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패닉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끝까지 쭉 올라가 여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라인을 맞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다시 여기 추세선 하단 라인까지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개미들이 나 죽네 지적된지 완전히 패닉셀이 나오면서 그다음 개미들 탁탁 털리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미 털기가 한 번이나 두 번 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반등한다고 해서 끝까지 쭉쭉 올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의 개미 털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추세선 하단 라인 이쯤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알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단기적인 코스피 주가의 뷰라고 말씀드리기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 코덱스 200과 같은 이런 친구들은 이 코스피 주가를 추종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거의 이 주가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피 주가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추세선 이 하단 라인을 리테스팅하거나 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때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요,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코덱스 200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터날 매수하면서 모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는 이 국산 커버드콜, 이 배당주, 이 코덱스 200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코덱스 200을 옛날부터 투자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일드네츠 이런 제가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 시간에 얘를 투자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후회해봐야, 제가 공부 안 한 그때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명수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은보료 걱정도 없고요. 또 세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 저는 미국 커버드콜 저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코스피가 나락간다지 그럼 다시 좀 미국 커버드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한국 이런 토종 커버드콜 배당주가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당주를 줘요. 지난주에 이 에이스 고배당주에서 약 41만 원인가 제가 받았어요. 41만 원. 그러니까 이 코덱스 200 또한 40만 원 또 나온다고 본다면 80만 원 나오는 거예요. 6천만 원 투자해서 매월 80만 원 나옵니다. 그 80만 원으로 뭐예요?
QLD 사면 되는 거잖아요. QLD. 그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 친구들,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 볼 생각이에요. QLD로 돈 많이 벌면 또 팔아가지고 또 국산 토종 배당주도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배당주와 QLD 수량을 계속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 야생가족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 자, 이 친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일단 여기 11,203포인트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1차적으로 찍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나 코스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리테스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1,203포인트대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그런 리테스팅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와 똑같죠. 여기 이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라인에 막혀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개미떼들을 털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신가족분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아요. 또 SOXX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술도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속술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 바라고요. 특별히 속술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엄청나게 이 하락하는 폭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반등하더라도 하락하는 폭이 굉장해요. 그때 개미 털기 장난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또 한 차례 개미 털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 털리지 마시고 저가 매수의 찬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반도체 섹터의 우상향을 보고 있을까?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죠. 이런 반도체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냥 단발적으로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까지, 이따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사겠다. 이런 계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이라는 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도체를 공급받겠다. 또 공급해줘라. 이런 장기 계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업황을 길게는 2030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는 제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아무튼, 계속해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 보세요. 그 장기 계약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미국의 빅테크 거대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으니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 지수의 주가는 그 향방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우상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뷰라는 겁니다.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 기업의 주가는요. 이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결을 같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프레임의 안정적인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이것은 확실한 이 반도체 수출의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잖아요. 그죠? 예, 그때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이 정확한 자료 한번 봐보세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1기가와트 늘어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반도체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표로 제가 그려드렸죠. D램이 약 53%, 낸드가 20%, HBM이 16%, 로직 파운드리가 11% 수준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1기가와트가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1기가와트만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 양이, 예, 늘어나게 되고, 이런 반도체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내년 2027년과 내후년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즉 쇼티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8년까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메모리 피크의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아마도 내년 2027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예상 실적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앞당겨서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야심가족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최소 내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료로 이걸 한번 봐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PER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SK 하이닉스는요, PE 배수가 약 3.9배. 이것은 과거 저점 수준, 과거의 아주 낮은 저점 수준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훨씬 더 저평가되었다고 하죠. 예, 과거의 평균 이하도 안 되는 고작 3.8%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주가의 하락은요, 수조적인 붕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건강한 조정이다. 예,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의 시점 나쁘지 않죠? 반도체 기업들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만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몰빵 매수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몰빵으로 막 지금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데미터리기가 한 번에 두 번 정도 또 나올 수 있다. 이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있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 여러분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똑같대요. 오늘의 결론도 당연히 QLD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에 그냥 내가 정한 수량만큼 머리 아프게 막 타이밍 같은 거 재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아무 때나 QLD를 믿고 꾸준하게 모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10년 동안 무한 반복 저와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